저는 오늘 처음으로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45년 동안 제 손으로 번 돈은 모두 가족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명의로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엄마. 아들 진서가 전화기 너머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짧은 한숨과 함께요. 저는 그저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일을 하세요? 우리가 먹여 살릴게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먹여 살린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들은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오후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매일 오후 3시면 경로당에 가고 아들은 회사에서 밤 10시에야 들어옵니다. 이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남겨집니다. 매일 같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그저 늙어가는 걸 지켜보라는 겁니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 영숙이가 보내준 카카오톡 링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장사 있대. 스마트 스토어래 나도 배워볼까봐?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컴퓨터로 뭘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밝은 색깔의 광고가 떴습니다. 60대도 가능, 월 300만 원 수익 스마트 스토어 7일 완성 강의. 가격은 4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45만 원. 제가 모아둔 비상금 전부였습니다. 명절 때 받은 세뱃돈, 남편 몰래 아낀 시장값, 아들이 용돈이라며 준 5만 원 지폐 몇 장.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핸드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환영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동네 은행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장 개설하시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만 쓸 수 있는 통장이요. 네. 본인 명의 통장이시죠? 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랑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잠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처리해 주었습니다. 10분 후 저는 새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김순자, 본인 전용. 통장 표지는 하늘색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 깊숙한 곳에 통장을 숨겼습니다. 낡은 성경책 밑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뒤적이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로그인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강. 스마트 스토어란 무엇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노트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 방법, 상품 등록 절차, 사진 촬영 요령.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되감기를 눌렀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1강만 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 민규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끄고 노트를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기름진 거 해줘. 경로당에서 화투 치느라 배고파 죽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이 보였습니다. 파도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통장, 강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유. 저는 뒤집개로 고기를 뒤집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이제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경로당 가고 아들이 출근한 뒤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강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저만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속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성공? 실패? 아니면 나 자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3일째 같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컴퓨터 화면에 뜬 문구였습니다. 파란색 박스 안에 하얀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서? 강의 영상을 12번 되감아 봤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도장이에요.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은행. 그럼 다시 은행에 가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앉아 있었으니 6시간째였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마우스를 쥔 오른손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곧 경로당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창만 계속 떴습니다. 이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틀렸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틀렸습니다. 또 오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컴퓨터를 켰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모니터 밝기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낮에 받아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급하게 적느라 삐뚤빼뚤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또는 통신 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저는 그냥 작은 물건 몇 개 팔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검색창에 사업자 등록증 없이 판매라고 쳤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요. 결과가 떴습니다. 수백 개의 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글을 클릭했습니다.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 또 어딘가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상품 등록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빈칸이 20개도 넘었습니다. 상품명, 판매가, 상품 상세 설명, 배송비, 옵션 설정. 저는 한 칸 한 칸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옵션 설정이 뭡니까? 대표 이미지 1200 픽셀은 또 뭡니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매듭궁의 팔찌 사진을 찍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찍으니 색이 이상했습니다. 누렇게 보였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침대 위에 놓고 찍었습니다.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너무 어두웠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평소엔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나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선 남편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열심히 타이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되묻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요? 네, 5,000원을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때 쓰던 건데 저한테 물려준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라마 보는데 쓰세요라며요. 화면을 켰습니다. 부팅이 오래 걸렸습니다.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분 후 저는 여전히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등록 실패. 파일 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파일 용량? 그게 뭡니까?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멈춰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같은 화면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데 자꾸 실패한다고 나와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 파일 크기 때문이에요. 사진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압축하셔야 해요. 압축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이민아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집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카페가 작업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미나가 제 핸드폰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매듭 팔찌 사진이었습니다. 네, 취미로 만드는 건데요. 예쁘네요. 요즘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 잘 팔려요. 정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사진을 좀 더 예쁘게 찍으셔야 해요. 조명이랑 배경이 중요해요. 미나는 친절했습니다. 30분 동안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갖춰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 이미지 크기를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나에게 배운 대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상품명을 입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매듭 팔찌 핸드메이드. 가격은 1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배송비는 3,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등록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클릭.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됐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판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총 판매 수량 0개, 방문자 수 3명.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샀습니다. 3명이나 들어왔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45만 원을 썼습니다. 3일 밤을 새웠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0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나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어머님, 상품 페이지 봤어요. 사진은 괜찮은데 상세 설명이 너무 짧아요. 고객들이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상세 설명이 짧다고요? 저는 3줄이나 썼는데요.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매듭 팔찌입니다. 수제품입니다. 예쁩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에 갈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2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대는 미나 것, 한 대는 제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미리 챙겨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이번엔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6,000원이었습니다. 미나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머님 상품 페이지예요. 보세요. 사진 한 장, 설명 3줄 끝이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 거 보세요. 미나가 클릭했습니다. 비슷한 매듭 팔찌를 파는 페이지가 떴습니다. 화면이 길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착용 사진, 포장 사진, 디테일 사진, 심지어 만드는 과정 사진까지요. 이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전통 매듭 기법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선물용 포장 무료. 30년 경력 장인이 만든 이런 식으로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 장인. 저도 40년 넘게 매듭을 만들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럼 저도 이렇게 써야 하나요? 네, 근데 어머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그냥 따라하면 안 돼요. 미나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매듭을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25살 때부터요. 시집가기 전에 배웠어요. 와, 정말요? 그럼 40년 넘으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듭을 만드셨어요? 그냥 좋아했어요. 실을 엮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서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날 저는 미나와 3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나는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매듭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작은 건 30분, 큰 건 2시간요. 색깔은 어떻게 정해요? 계절마다 달라요. 봄엔 연두색, 여름엔 파란색, 가을엔 주황색. 미나가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미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40년 장인의 손길로 태어난 계절의 매듭.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엮은 전통 공예품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정리한 거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예쁘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품 페이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가르쳐준 대로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하얀 천 위에 올려놓고요.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상세 설명도 다시 썼습니다. 68세 순자 할머니의 40년 손끝 이야기. 하루 2시간씩 마음을 담아 엮은 매듭 팔찌입니다. 전통 매듭 기법으로 만들어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선물용 포장 무료로 해드립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입력했습니다. 새벽 1시에 수정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개만이라도 팔리게 해주세요. 다음 날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띵동. 새로운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비누 묻은 손을 닦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주문번호 202억 4112만 5001점, 상품 순자 할머니의 매듭 팔찌봉 연두. 수량 1개. 결제 완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팔렸습니다. 정말로 팔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2,000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이 준 돈도 아들이 준 용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나 씨, 팔렸어요. 진짜 팔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는 괜찮다고 어머님 덕분에 자기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렸다고요? 인생이요. 어머님 보면서 배워요. 68세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개, 이틀에 2개. 많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포장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팔찌를 예쁜 상자에 담고 리본을 묶고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순자. 택배 기사님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진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현관에 택배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찰랑찰랑 흘렀습니다. 그게 뭐 사셨어요? 홈쇼핑 또 보신 거예요? 진서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서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송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신자가 엄마네. 이게 뭐예요? 진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건 팔았어. 네, 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진서, 남편 민규, 그리고 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진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온라인으로 장사하신다고요? 응.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 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해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어요. 난 조심히 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나이에 왜 그런 걸 하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물을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엄마, 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세요? 이상한 짓.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또다시요. 남편 민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서 말이 맞아, 여보. 그만둬, 괜히 피곤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바닥에 나무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진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통장 보여주세요. 혹시 이상한데 돈 보내신 거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서가 멈칫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서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랐습니다. 엄마가 돈을 벌었다고요? 그래. 매듭 팔찌 팔아서 12,000원씩. 지난주엔 10개 팔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앱을 열었습니다. 판매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2,000원, 12,000원, 15,000원, 12,000원. 진서가 화면을 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응, 혼자 했어.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거래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몇 개예요? 지난 한 달 동안 45개. 진서가 계산기를 켰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54만 원. 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응. 온라인 강의 들어서 배웠어. 45만 원 주고. 45만 원? 민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야? 내 비상금. 내가 모은 거야. 저는 핸드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여줬습니다. 김순자 본인 전용 통장. 잔액 59만 4천 원. 민규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야? 응. 한 달 전에 만들었어. 너한테 말 안 하고. 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허락해줬어? 저는 민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뭘 물어본 적 있어? 4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민규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하신 거예요? 컴퓨터도 잘 모르시는데. 응, 밤마다 배웠어. 밤마다?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로그인도 못했어.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몰랐고, 사진 올리는 것도 12번 실패했어.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장의 흐릿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각도가 이상한 사진, 너무 어두운 사진, 초점이 안 맞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연습한 거야. 사진 찍는 법 배우느라. 진서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제 손 사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 쓸려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엄마, 손이. 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진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냥 쉬셔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도 하고 싶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진서가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서야, 엄마도 사람이야. 늙었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야. 민규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동안 당신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 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들을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진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엄마, 사업이요. 저 회사에서 마케팅 일하잖아요. 온라인 판매 전략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죄송해요. 진작에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민규도 말했습니다. 나도 뭐 할 거 있으면 말해. 힘쓰는 거라면 할 수 있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 씨, 오늘 아들한테 다 말했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가족이 도와주겠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새벽 3시까지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개, 2개, 5개, 10개.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32개였습니다. 32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2건. 총 주문 금액 38만 4천 원.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나 씨, 주문이 32개나 들어왔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뭔가 입소문 탄 것 같아요. SNS에 올라갔나 봐요. SNS요? 네, 누가 어머님 제품 사진 찍어서 올렸나 봐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32개. 하루에 2개도 힘든데 32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거실 바닥이 실로 뒤덮였습니다.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초록 실. 온갖 색깔의 실타래가 소파 위에, 테이블 위에, 바닥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부터 앉아서 매듭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개에 30분, 10개면 5시간. 저는 계산했습니다. 32개면 16시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문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실에 쓸려서 생긴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실을 잡았습니다. 1개, 2개, 3개. 숫자를 세며 엮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더 조급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남편 민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실타래, 가위, 차, 포장 상자들이 온 집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거야. 일? 이게 일이야? 집이 쓰레기장이 됐잖아. 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밥은? 오늘은 못해. 라면 끓여 먹어. 뭐? 민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혼하고 45년 동안 밥 안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장사 때문에 라면 먹으라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민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근데 오늘은 정말 안 돼. 주문이 너무 많아. 주문? 겨우 그까짓 팔찌 몇 개 팔자고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까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실을 잡았습니다. 민규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아들 진서가 퇴근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택배 상자가 현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30개가 넘었습니다. 아직 포장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문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많이요? 엄마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응. 진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널린 실타래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매듭을 엮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손 좀 보세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그만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안 쓰러져. 엄마, 진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만 움직였습니다. 16개. 아직 16개 남았어. 밤 10시 폭풍이 터졌습니다. 민규가 소주병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이게 뭐야? 이게... 민규가 바닥에 실타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실들이 굴러갔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해? 동네에서 웃음거리랬어. 오늘 경로당에서 다들 물어봐. 댁 부인 장사한다면서 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망신이야, 망신. 나보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이건 너무 무리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주문을 줄이셔야죠.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주문한 사람들이 기다려. 엄마, 민규가 노트북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 컴퓨터 때문에? 민규가 노트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려치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몸을 날렸습니다. 노트북을 붙잡았습니다. 민규와 제가 노트북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노트북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당신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규가 손을 놨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서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5년 동안 당신 말 듣고 살았어. 당신 통장에 내 돈 다 넣고,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옷 빨아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 돈 한 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포장이요. 저 포장 잘해요. 회사에서 선물 포장 담당이었거든요. 진서가 웃으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민규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도 뭐 할 거 없나? 당신은 택배 상자 정리해줘. 크기별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매듭을 엮고 진서는 포장을 하고 민규는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질이 엮였습니다. 상자가 쌓였습니다. 17, 18, 19. 새벽 2시 32개의 포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서도 옆에 누웠습니다. 민규도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진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서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민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는 응원할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 기사님이 왔습니다. 오늘 물량 많네요. 네, 32개요. 대박이네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서가 택배를 날라주었습니다. 민규가 상자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12만 4천 원.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00만 원짜리.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00만 원. 제가 번 100만 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주문이 하루에 50개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거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실타래가 소파 위, 식탁 위, 심지어 TV 앞까지 쌓였습니다. 포장 상자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손은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진서와 민규가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한계예요. 사람을 구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9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문 62건. 손이 떨렸습니다. 62개.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 씨, 도와주세요.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답장은 5분 후에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만나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랐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 미나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엔 안장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미안해.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미나가 제 손을 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왜 이래요? 괜찮아. 그냥 좀 다쳤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해요. 제가 포장이랑 배송 담당할게요. 수익도 나눠요. 하지만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 쓰러지세요.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도움받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미나 씨.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세무서? 네, 엄마 매출이 일정 금액 넘어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신고해야 한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금. 얼마나? 정확히는 계산해 봐야 하는데 대충 20% 정도요. 20%. 100만 원에 20%면 20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규가 끼어들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이런 거 복잡하다고 그냥 그만둬. 안 돼. 여보, 안 된다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세금 내면 돼, 사업자 등록하면 돼, 그만둘 순 없어. 민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저는 민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텐 몰라, 내 이름으로 된 돈이 하나도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잘 살았잖아. 잘 살았어, 당신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45년 동안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밥 먹고 옷 사고 병원 가는 사람. 그게 얼마나 초라한지 당신은 몰라. 민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무서에 갔습니다. 미나가 함께 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순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자 김순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표자. 제가 대표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민규가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규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당신 마음을 몰랐어, 45년 동안. 저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민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응원할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34만 7천 원.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증명.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 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 저는 통장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요. 집에서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사무실? 네, 작은데요. 월세 50만 원 정도 제가 받낼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 하나의 도전.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열쇠를 받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동네 상가 2층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미나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사업가세요. 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내 사무실, 내 공간.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미나 씨.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꿈을 찾았어요. 일주일 후 사무실은 작은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실타래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무지개 같았습니다. 다른 쪽에는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매듭을 엮었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창문 앞에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공방, 마음을 엮는 매듭. 간판을 올리는 날 진서와 민규도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진서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민규는 말없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는 건물 아래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공방, 제 이름이 박힌 간판. 68년을 살면서 처음 가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기자님이 인터뷰 요청하셨어요. 온라인 매거진에서요. 68세 할머니의 디지털 성공기 제목으로 특집 기사 쓴대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기자? 저를요? 네. 어머님 이야기 SNS에서 엄청 화제래요. 꼭 인터뷰하고 싶대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미나 씨, 저 그런 거 못해.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머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일주일 후 기자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님.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기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님, 68세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해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컴퓨터도 모르고 로그인도 못하고 밤새 울기도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마지막 기회요? 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 인터뷰 영상이 나간 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뽑아야 해요. 사람을? 네, 포장이랑 배송 담당할 사람이요. 저희 둘이서는 한계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람을 쓴다는 건 급여를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투자예요. 더 크게 성장하려면 투자해야 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84만 7천 원. 숫자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구인 공고 내자. 일주일 후 첫 직원을 뽑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이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처음 사람 쓰는 거라 서툴러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 일하는 곳이에요. 오랜만에요. 정이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이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걸,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네.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듭을 엮고, 미나는 온라인 관리를 하고, 정은 포장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셋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주문 130개 돌파했어요. 미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대박이네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회사구나. 이게 함께 일한다는 거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서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사였습니다. 68세 김순자 할머니, 한 달 매출 500만 원 돌파, 나이는 숫자일 뿐.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매듭을 엮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정말로.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했던 거. 괜찮아. 이미 용서했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을 거야. 진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별보다 많은 불빛이었습니다. 미나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뭐 생각하세요? 앞으로 뭘 할까 생각 중이야. 앞으로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 나 같은 사람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나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다음 날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시녀를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 김순자의 도전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꿈, 더 큰 꿈.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523만 4천 원. 100만 원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가 여전히 꿈꿀 수 있다는 증거.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적힌 첫 번째 통장이에요. 68년 만에요. 45년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통장, 아들 용돈.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있어요. 제 이름, 제 돈, 제 꿈.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8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40대? 50대? 60대? 축하해요. 저보다 빠르시네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같이 시작해요.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이 들면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시작은 언제나 환영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꿈을 들려주세요.